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함정카드 있죠? 뭐예요? 재산세. 이건 뭐예요? 계정과목? 세금과 원가금이죠. 보유세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니까 재산세는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운반비 뭐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형자산은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1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맞아요. 손상 차손이 있는가 없는가 꼭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를 해요. 자본적 지출은 당연히 내용연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내용연수가 올라가면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가상각비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초에 기기장치 3만원에 취득합니다. 동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2021년 말 손상의 징후가 발생하여 회수 가능액을 측정한 결과 순공정가치는 15,000원, 사용가치가 14,000원이랍니다. 손상 징후. 그래서 주식회사 3일이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손상 차손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냥 손상 차손만 이제 보면 되는데, 손상 차손은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해요.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중에 이제 순공정 가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용 가치하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큰 값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공정 가치는 15,000원, 사용 가치는 14,000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를 봤을 때 순공정 가치가 더 크니까 15,000원이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손상 징후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이죠. 이제 그 금액과 이제 장부 금액을 이제 얼마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장부 금액은 3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내용연수 3년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잔존가치는 없어요. 그러면은 3년이죠. 얼마냐면 만원씩 상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12월 말일에는 만원을 상각했으니 남은 장부 금액은 2만원이 돼요. 그럼 이 2만원과 이 손상 징후에 해당하는 이 금액의 차액만큼이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 됩니다. 얼마예요? 2만원에서 15,000원 빼면은 그렇죠,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상 맞아요. 뭐예요? 개발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3번에 대해서 부분은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이게 개발비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개발비는. 다시 할게요. 그게 독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무슨 권으로 많이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독점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거에 따른 수익을 날 수 있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신뢰가 없으면은 회계는 망해요. 무섭기 때문에 신뢰를 먹고 사는 회계. 3번은 맞습니다. 4번.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개발된 시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시제품의 판매? 아니죠. 개발비는 그 시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자산 인식 요건으로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개발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판매를 해야지만 수익이에요? 그것도 맞겠죠. 근데 개발비는 자산 인식 요건으로 충족이 되고 그것에 따른 판매를 해야지만 그게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시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할게요. 자, 1번.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는 채권의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명목 금액이라고 하면은 장부 금액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공정가치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가를 하죠. 만약에 유의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장기 연불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수익가 그런 부분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적정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 유효이자율이다. 맞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종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유효이자율법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시장 이자율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보증금, 장기의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등도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다. 이거는 사실 평가 안 해요. 얘네들 임차보증금 왜 평가해요? 선급금 왜 평가해요? 선수금 왜 평가해요? 이연법인세 왜 평가해요? 이게 일시적 차인데 평가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7월 1일 8천만원을 차입합니다. 연이자율 8%, 2022년 6월 30일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에 해야 할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8천만원에 이제 차입을 했어요. 연이자율이 8%예요. 6월 30일에 원리금 상환 조건이에요. 회계 처리가 옳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성급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발생분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계정 과목만 봤을 때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식은. 회계 처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답은 2번 아닌가요? 그렇죠. 답은 2번인 건 맞는데, 금액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사실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답이 2개인데 금액이 달라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7월부터 12월 달 것까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은 8천만원에서 8% 640만원 1년치죠. 거기에서 이제 6개월치만큼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20만원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 입니다. 다음 중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채의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하는 대가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사채의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하는 대가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사채의 액면 금액.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업이 받아야 하는 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액면 금액? 이걸로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액면 금액으로 돈 받는 건 사실 맞지만 이자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자 비용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빠졌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사채의 액면 금액과 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의 총금액, 기업이 받아야 할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은 사실상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액면 금액, 사채의 액면 금액, 그 다음에 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해야 될 이자의 총금액. 근데 이자는 실질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는 액면이자율법에 의해서 액면이자율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존속기간 동안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인가? 근데 솔직히 2번은 솔직히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한데, 답을 봤을 때는 2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옳은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저도 추측하기로는 이자 지급이 액면 이자로 지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채의 상한일에 지급해야 되는 원금. 이게 맞겠네요. 원금. 그렇지. 원금. 그러니까 액면금액으로 사실상 돈을 받는 건 맞지만 원금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당해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사채에 만약에 이제 할인 발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채를 만약에 할증 발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현재가치금액.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이자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 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원래 회계 처리 방식이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 맞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업이 받아야 될 대가는 2번도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은 3번이 원래 회계 처리 방식대로 하자면은 원래 이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 그러니까 제가 원금은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원금 상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대가로 받아야 될 옳은 부분은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주식회사 3일은 액면금액 100만원, 자, 액면이자율 10%, 3년 만기의 사채를 92만 9,165원에 발행하였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유효 이자율은 13%입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경우 3일이 3년간 인식해야 할 총 사채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해당 사채가 만기일에 상환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표를 그리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2022년 1월 1일을 봤을 때 금액은 얼마냐면은 929,165원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이 얼마냐면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얼마냐면은 10%입니다. 그거에 따른 차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금에다 가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이제 12월 31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유효이자율법은 이제 929,165원에 13%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2791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액면이자는 이 금액의 10%, 즉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791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더해주면 되죠. 929165에 2791원. 얼마냐? 949956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 12월 말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949956 곱하기 0.13입니다. 얼마냐면 123494입니다. 거기에 이제 10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23,494원이 돼. 973450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만기가 2024년도 12월 말이니까 뭐 이제 100만원이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기 위해서는 126548입니다. 아마 단수 차이가 나죠. 단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548에 550으로 하겠습니다. 단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이면은 55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973450 더하기 26550 하면은 딱 100만원이 되죠. 단수 차이가 납니다. 2원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은 총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사채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회계 처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좀 얼마냐면은 370,835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충당 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 입니다. 최선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기 때문에 최선의 추정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식회사 3일은 판매 시점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예상되는 미래 보증 수리 비용 추정액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추정액으로 봐서 그러니까 하자보증 충당부채인데 이것도 부채성 계정 과목으로 봐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3일은 충당부채의 명목금액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며 예상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를 평가했다. 맞죠? 명목금액은 뭐 장부금액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대요. 안 중요하면은 사실상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하는 건 맞습니다. 중요할 때만. 그리고 안 중요하면은 그냥 명목금액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에 대하여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했다는데, 손실하고 이익하고 이 충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충당부채의 목적은 뭐냐? 이 돈이 이제 언젠간 나갈 거를 대비를 해서, 이 정도는 조금 적립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지,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충당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익준비금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지만, 충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초부터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증 비용이 매출액의 10%로 추정되는 경우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요게 이제 매출액의 10%만큼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매출액은 200억이잖아요. 거기에 10%를 하면은 20억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억으로 추정은 했으나 7억 원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했으니 7억은 빼줘야 돼요. 얼마예요? 13억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이 충당부채로 계상될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세소득과 관련된 부분 바탕으로 하여 주식회사 3일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무조건 나오죠.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죠. 세무조정. 차기 이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가세소득, 법인세율, 이거는 30% 가정하는 거고. 그래서 봅시다. 추가적으로 한번 볼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차기 이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똑같다 라는 뜻이고. 상기 세무조정 사항은 2021년도 이후 전액 차감조정 될 것으로 가정한대요. 차감조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냐 부채냐라고 봤을 때 요거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뜻하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죠. 그래서 법인 세율은 향후에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30% 그냥 하면 되고, 상기 외에는 세무조정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재형관리사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30% 해서 15,000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5,000원 15만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